오늘의 첫 강연은 Becoming Invisalign Specialized Professionals, Mastering Patient Treatment and Digital Workflow입니다. 네, 강연을 진행해 주실 밝은 미소 SN치과 병원의 박선영 원장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밝은 미소 SN치과 원장 박선영입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 조금 더 가깝잖아요. 우리 모두 인비절라인을 정말 잘하고 싶고, 그리고 인비절라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강연과는 조금 다르게 좀 특별한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인비절라인을 처음 배울 때 입문하는 코스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이고, 네. 오늘의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비절라인의 기본과 실전, 그리고 심화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인비절라인을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계기가 여러분들께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아이테로 스캔을 어떻게 해라, 어태치먼트 준비를 어떻게 해라, 이 정도의 공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을 건데요. 이렇게 인비절라인을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이유는 인비절라인을 상담하고 또 임상에서 실제로 진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인비절라인을 잘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피상적으로 아느냐, 정말 심도 있게 아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공부를 잘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임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밝은 미소 SN치과 원장이고요. 주부니라고 하는 구강용품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는요, 2007년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의 교정 진료를 위주로 하는 치과로 개원을 했어요. 저희는 사랑니 발치나 보철, 임플란트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치아 교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치료, 턱관절 치료, 미백 치료, 이런 치료들을 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이나 된 교정 치과인이만큼 그동안 성장의 포인트도 있었고 또 조금 치과가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성장의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적인 노력인데요. 이 인테리어가 뭔가 상담실이 필요하다, 또는 예방치료실이 필요하다, 이럴 때마다 시설적인 확충이나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케팅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점점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졌는데 이런 마케팅들도 열심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뭔가 성장의 포인트가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2022년도 여름에 인비절라인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해 8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35케이스에서 골드2 등급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100케이스를 해서 플래티늄 엘리트 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이죠. 2024년도 저희는 150케이스 이상을 달성을 해서 다이아몬드 등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인비절라인을 양적으로만 성장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예요. 이게 원장님 것만 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 것만. 벌써 몇 개요, 원장님? 이거 하나하나가 다 트로피 같은 건가요? 명예전당 같은 곳이에요. 1300케이스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 케이스만 350개인데 거기에서 원장님 케이스만 지금 14개나 돼요. 이 좀 차오르네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계나 인비절라인이시거든요. 다른 원장님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상위 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상위 1%죠.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갤러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잘된 케이스를 본인이 제출을 하면 인비절라인 글로벌 심사팀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다 하면 등재를 시켜주는데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비절라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인비절라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사 규정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사 규정은요, 환자가 그때 오면 이날의 모든 치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작을 하는 수동 운전차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비절라인은요, 처음부터 목적지와 경로가 결정이 돼 있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철사 규정은 브라켓과 철사가 기성의 제품을 환자분께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인비절라인은 모든 장치가 환자분께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 교정과 정말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린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제 원장님께서 이 클린책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건데, 이 클린책은 우리가 인비절라인 치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사 교정과 가장 다른 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태치먼트가 없는 인비절라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치아가 잘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비절라인은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 주도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인비절라인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이 있다면 우리는 폴스 시스템을 결정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태치먼트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장치의 완벽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인비절라인이 치아를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치아의 정확한 4요소를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인비절라인도 일정의 형태 주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얼라이너 쉐입이 치아 이동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마트 포스예요. 근데 이 스마트 포스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치를 보면 이 장치 안에 스마트 포스라는 치아를 이동시켜주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라이너의 기하학적 형태예요. 얼라이너 자체에 이렇게 바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이 또 치아를 이동을 시켜주고, 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과 3번, 4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어태치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치아에 붙어있는 이런 어태치먼트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뭐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지 그동안 혹시 아시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태치먼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벤셔널 어태치먼트, 그리고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 자, 첫 번째는 컨벤셔널 어태치먼트인데요. 모양이 좀 단순하게 생겼어요. 가로로 이렇게 사각형, 세로로 사각형, 또는 타원형. 근데 요거는 이제 리텐션을 있게 해주거나 그냥 간단한 이동, 뭐 수직적인 이동, 좌우의 이동, 간단한 이동을 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어태치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옵티마이즈 어태치먼트는 형태도 다양하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익스트루전 어태치먼트, 치아를 내려오게 해주는, 정출해주는 어태치먼트예요. 자, 바이트가 너무 얇아요. 이때 전치부에 익스트루전 어태치먼트를 넣어주면 이렇게 바이트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확장 어태치먼트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태치먼트인데요. 인비절라인에서 확장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앞궁이 좁으면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배 모양으로 된 어태치먼트, 치아를 확장하는 데 도와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태치먼트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확장을 했다. 그러면 치관은 움직이는데 치근은 안 움직이겠죠. 우리가 이거를 경사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태치먼트가 있으면 치관과 치근이 동일하게 이동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임상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어태치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태치먼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보셨을 때 리텐션이 되지 않죠. 그리고 정확한 치아 이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태치먼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기억을 하시고, 또 어태치먼트들이 각각 기능이 있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비절라인이 임상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상적 특징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교정에서 보면은요, 넓어지는 치아 이동이 있고 좁아지는 치아 이동이 있어요. 자, 인비절라인은 푸싱 포스, 넓어지는 치료, 길어지는 치료가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다양한 치아 이동이 잘 돼요. 자, 보시면 자, 치아로 후방 이동하고 확장하고 앞니 배열을 하죠. 예, 이것이 굉장히 동시에 빠르게 잘 돼요. 자, 네 번째는 인비절라인의 꽃입니다. 클린책.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얘기가 클린책인데요. 이 클린책은 오른편에 원장님이 치료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 왼쪽에 실제로 원장님들이 3D로 컨트롤을 하십니다. 자, 제가 클린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쭉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치아를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정말 효율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CT와 컴바인이 돼서 치아 뿌리를 훤히 보면서 치료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치료 계획을 정말 너무너무 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치료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인비절라인의 힘은 약하고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힘이다 라는 특징인데, 기존의 다른 얼라이너들은요, 여기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한 힘으로 치아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힘이 떨어지죠. 그리고 2주 동안 힘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처음에 착용을 했을 때도 부드러운 힘, 그리고 힘이 서서히 줄어들지만 한 2주 정도 그 힘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비절라인은 스마트 트랙이라는 특수 재질로 이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저희 병원은 치주 교정, 시니어 교정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6번째는요, 여러 치아의 표면이 얼라이너와 접촉이 가능하죠. 다 감싸져 있잖아요.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절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아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비절라인에서 예전에는 치과 의사들만 인비절라인 공부를 했다면 네. 요즘에는 스태프들도 또 배우고 싶어하는 스태프들도 많고, 또 치과 의사분들의 인식이 우리 스태프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높아졌는데, 네. 스태프이 같이 공부하는 게 이게 치과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죠. 네. 밝은 미소 SN 치과에서는 스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그쵸.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장님께서 전국으로 다 다니시면서 학습도 하시고 네. 그런 교육 콘텐츠들로 굉장히 자주 접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장님께서 저도 이제 수년간 이런 네. 노력들을 많이 봐왔었죠. 네. 그래서 이 교정 진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환자가 내원했을 때부터 그쵸.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원장님뿐만 아니라 네. 스태프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꾸준하게 직원들 교육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나눠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원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장님의 그 열정이 제가 정말 수년 동안 봐온 증인이잖아요. 네네.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과 노하우들을 네. 녹여내신 것들이 전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직 우리가 실전편과 심화편을 하지는 않았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네, 이제는 실전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아셨다면 이제 인비절라인의 실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인비절라인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뭐 다른 투명 규정 회사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상담을 하실 때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른 투명 규정 회사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장치를 5개, 10개로 끊어서 만들어서 정교해요 라고 다른 투명 규정 회사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캔을 자주 해서 정교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30개 장치도 있고 50개, 뭐 때로는 진짜 뭐 70개, 80개까지 이렇게 장치가 있어도 환자분이 장치를 잘 껴주시면 실제로 치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캔을 계속 해가면서 5개, 10개로 끊어서 만들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정말 이런 것들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투명 규정은요, 대부분 이제 좀 길이가 긴 게 많거든요. 잇몸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논문에서 치료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서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비절라인 보면은 잇몸에 딱 맞게 제작이 되죠. 근데 치료가 잘 안 되던가요? 잘 되죠. 굳이 환자분 불편하게 잇몸의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회사가 도와줘요라는 그런 마케팅 회사도 있더라고요. 인비절라인 치료를 할 때 물론 인비절라인 회사에서는 임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그 회사에서 찝어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명 규정 회사들은요, 뭐 치료 계획을 세울 때도 회사가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과정마다 이런 걸 주의하세요, 이런 걸 주의하세요를 적어준다고 해요. 근데 원장님들이 정말 제대로 그 치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회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치료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이런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인비절라인은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투명 규정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건데, 어태치먼트가 없어도 교정이 잘 된대요 라는 걸 봤습니다. 어태치먼트가 없다면 부분적인 치아 이동이나 간단한 치아 이동은 아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치아 이동, 정교한 치아 이동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투명 규정 회사와 인비절라인은 이 클린책 화면,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 화면의 퀄리티도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툴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그리고 클린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정말 급이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임상에서 스마일뷰와 뭐 스마일 비디오 이런 거를 좀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공감 툴, 저희는 이거를 디지털 공감 툴이라고 합니다. 환자분과 즉시 결과를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툴들, 타 회사에선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기술이죠. 네, 물론 이런 인비절라인은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또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그 허들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작을 하고 뭐 포기하거나 그만둔 병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비절라인은
여러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요. 저 또한 지난 2년 반 동안 인비절라인에서 주최해 주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면서 임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성장을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을 기회로 우리 스태프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을 뚫고 오셨는데 오늘 같은 이런 공부를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환자에 대한 책임감? 그게 근본이 되지 않으면 치과의사로서의 경쟁력은 사실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거를 갖추고 나서 환자분들을 잘 보고 많이 본다면 다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 우리가 진료 잘하고 상담 잘하고 이것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야도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병원의 원장이에요. 그런데 요즘엔 사실 병원 차려놓는다고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SNS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한번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세 가지 앱이 다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주제 선정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자, 이제 유튜브 얘기인데요. 저는 2021년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제 첫 영상들은 제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편집도 이상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제가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많이 운영을 오랫동안 열심히 한번 유튜브를 해보니까 그래도 할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 앞에서 얘기하고 뭔가 영상 작업을 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원장님하고 콜라보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SNS는요, 홍보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물론 홍보를 하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원장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에서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도 어쩌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친근감을 줄 수 있다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병원에서 원장님 혼자 고군분투해서 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랜딩은 원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병원의 성장이 곧 여러분의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나도 저런 치위생사가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치과에서 근무하고 싶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SNS 마케팅을 할 때 저 혼자 주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고민을 하잖아요. 진짜 재밌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추억이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주도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병원이라는 게 서로 잘 되려면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SNS를 함으로써 또 팀워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인이 이렇게 SNS 매체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게 좀 맞을까? 이걸로 내가 어떤 가치를 더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오늘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NS까지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일을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원장님을 위해서 혹시 일하시나요? 아니면 병원을 위해서 일하시나요? 아니죠. 사실은 결국 따져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면 병원이 성장할 수 있고 병원이 성장하면 또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제가 5가지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치위생사 출신인데 현재 블로그 마케팅의 대표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스토리를 조금 엮어서 제가 구성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그 치위생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이제 치위생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3년 내내 이 일이 나랑 진짜 적성에 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졸업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겠지라고 정말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대형 치과로 들어갔대요. 포항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에 6개월 정도는 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배우고 정신없이 이제 일을 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보니까 4년차 선배, 5년차 선배 이렇게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너무 실망했대요. 본인이 생각하던 그 연차의 그 선배들이 아니었대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치위생사의 모습이 아닌걸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셨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 하는 거, 뭐 병원 코디네이터도 공부하고, 뭐 그 청구 자격증도 따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다른 한 중형 정도의 치과에 실장으로 입사를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장으로 입사를 하셨으니까 환자 관리하고 상담을 주로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셨대요. 김 실장, 왜 김 실장이 상담만 하면 환자가 왜 가버려? 상담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실장님이 처음에 너무 억울했대요. 아니 환자가 돈이 없는 걸 뭐 나보러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몰라주고 그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 원장님이 나를 이렇게 그럼 무시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원장님을 후회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분이 하신 게 스피치 학원 등록하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스피치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온갖 심리학 책을 다 독파를 하셨대요. 그리고 온갖 마케팅 강의를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상담 동의율이 80%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장님이 본인한테 질책하셨던 그 내용이 나중에 결국은 감사로 돌아왔는데 그 감사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그 질책에 대해서 그냥 멈추고 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했죠. 그리고 찾았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실장님으로 이제 다른 병원에 스카웃이 돼서 갔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분이 간 병원이 약간 작은 규모의 병원이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임플란트를 주로 하는 병원이었는데 주로 스트라우만과 오스템 이렇게 2가지를 취급을 하셨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환자분들의 90%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봤대요. 원장님, 스트라우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오스템만 하세요? 물었더니 원장님이 아니 환자들이 다 오스템만 선택하는데 뭐 어떡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내가 이 병원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프리미엄 리듬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본인이 가진 스피치 능력, 심리를 사로잡는 능력, 마케팅 능력을 토대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처음에 90%였던 오스템, 10%였던 스트라우만, 나중에는요 그 스트라우만의 동의율을 70%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이 병원의 리듬을 완전히 프리미엄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철사 교정과 인비절라인 교정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인비절라인이라는 프리미엄 교정으로 가는 리듬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5번째 제가 가장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고 가시면서, 나 저 선생님한테 땡땡땡, 김지영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김지영 선생님한테 진료 받고 싶어요. 저 선생님을 전담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개 무슨 병원의 땡땡땡 치위생사가 아니라 김지영 선생님이라는 본인의 이름으로 저는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훌륭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력이라고 하면 그냥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경력을 보통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틴 경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 프로메테우스는요, 신들의 질서를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줬습니다. 불을 줬다는 거는요, 변화와 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치과라는 분야에서 단순 진료, 단순 상담, 이런 거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진료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도 있고요, 강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영역을 병원 밖으로 펼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그 최고의 재테크는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경력을 설계를 한번 해보자. 그냥 오늘 닥친 일을 그냥 하지 말고 나의 경력을 한번 설계해보자. 저는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이분이 뛰어나게 일 잘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조용민이라는 대표는요, 구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AI 펀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뛰어나게 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낄끼빠빠가 안 되는 사람.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강남에서 4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4층을 쓴대요. 자, 1층, 2층, 3층에 이제 세를 주고 각각의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자, 1층 사장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이렇게 사진 하나를 보내면서 대표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냈는데요. 이 사진이 누가 자꾸 1층에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이렇게 1층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층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층 사장님은요, 사진 하나 딱 보내고, 대표님, 제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요. 누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요. 근데 강남구청에 땡땡땡 번호로 전화하시면 된대요. 까지 2층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3층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사진 한 장 보내고, 대표님,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누가 무단투기 하는데 강남구청에 땡땡땡 번호로 제가 이미 전화했어요. 대표님의 승인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네, 3층 대표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자기 한계에 꼭 한두 스텝 더 뒤져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예방치료 시스템, 인비절라인 시스템, 이런 거를 많이 도입을 해봤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우리가 A라는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꼭 이제 한 1,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원장님, A라는 시스템으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B라는 걸로 한번 바꿔서 하면 이렇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 시스템을 한다고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선점을 생각해보고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관점에 있어서 경계가 없는 사람.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 그 건물 3층에 있었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직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대안을 제시한 그 직원, 본인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처럼 생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틴 커리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브랜딩 기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을 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나 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어를 잘하면 정말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작은 일을 한다면 보이는 일을 먼저 하게 되겠죠.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일. 저희가 예방치료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한 2018년도, 2019년도가 저희 치과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교정으로는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좀 적은 돈이라도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을 좀 자주 오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방치료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방치료를 잘하는 병원들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병원 직원들과 시도를 해봤습니다. 결코 한 번에 된 거 없고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가 시스템을 정비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예방치료를 잘 시스템을 정비를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저희가 한 20년 차 정도 된 교정치과잖아요. 교정이 끝난 환자가 수천 명입니다. 이 교정이 끝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예방치료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단순하게 경영을 위해서 생각했던 작은 저의 행동이 지금은 저희 병원의 신환이 창출하는 매출만큼 중요하게 저희 병원의 그 교정 끝난 환자를 유지 관리하는 예방치료 시스템의 매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이는 행동이 제가 뜻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든다. 이거를 양자역학의 동시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이 뭔가 좀 답답하다. 내가 좀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이 뭔가 막혔을 때 뭔가 병원의 성장 포인트를 찾고 싶다. 간절하고 뭔가 소망이 있었을 때 저희 병원이 예방치료와 인비절라인을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인비절라인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정치과니까 투명교정이라는 하나의 구색을 좀 만들어 놓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지금은 저희 병원이 안성에서 가장 투명교정을 많이 하고 잘하는 치과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환자분들을 찾아오게 할 만큼 포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고속성장과 저속성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바로 앞날 그리고 우리의 먼 미래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오늘 작은 문이 하나 닫히고 새로운 큰 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